먼저 발표는 심사 개요, 심사 기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격 훈련 과정 심사 개요입니다. 인터넷 원격 훈련이란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말하며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은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규정 등에 의거하여 훈련 과정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환급 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 심사, 과정 인정 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정 심사는 형식 요건 심사, 1단계 심사, 2단계 심사의 단계를 거쳐 최종 결과 발표가 됩니다. 형식 요건 심사와 1단계 심사, 2단계 심사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표를 가집니다. 뒷단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과정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 사전에 숙지해 주셔야 할 내용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연 6회 진행되는 과정 심사, 즉 정기 심사에는 최초 심사, 재심사, 변경 심사, 유효기간 연장 심사로 크게 4가지의 심사 신청 유형이 있습니다. 최초 심사는 이전 심사 신청 이력 없이 처음 심사 신청하는 경우, 재심사는 이전 부적합 과정을 수정 보완하여 심사 신청하는 경우, 변경 심사는 이전 적합 과정의 일부 내용을 변경한 경우, 유효기간 연장 심사는 이전 적합 과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정기 심사 외 상시 심사 유형으로는 유효기간 자동 연장 심사와 상시 변경 심사가 있습니다. 유효기간 자동 연장 심사는 별도의 심사 신청 없이 심사센터에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과정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1년의 유효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심사입니다. 상시 변경 심사는 이전 적합 과정의 일부 심사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 2회 접수가 진행되므로 상세 심사 일정은 심사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변경 심사의 심사 대상은 교강사, 집체훈련 시설 장비 변경과 직업훈련 유형 변경이 있습니다. 교강사 집체훈련 시설 장비 변경은 과정개요서의 교수진 소개, 집체활동 포함 정보만 수정하실 수 있으며 특히 교강사의 경우 최대 5명 이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집체훈련 시설 장비 관련 서류는 면적 등의 정보 진위 여부와 실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 유형 변경은 과정개요서의 기본 정보만 수정하실 수 있으며 2019년 이후 적합과정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 이전에 적합받으셨던 과정은 당시 별도의 정보값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상시 변경 심사 없이 기존에 진행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관할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과정인정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과정심사 신청을 위해 준비해 주셔야 할 대표 심사 자료입니다. 실물 자료로서 훈련 과정 저장 매체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시스템상의 심사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8개 항목에 대하여 세부 정보를 입력 및 업로드 해 주셔야 합니다. 저장 매체를 제출해 주실 때에는 반드시 오프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포팅되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자료가 전산상의 신청 정보와 상이할 경우 동일 과정으로 식별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심사자료 제출은 반드시 접수 마감일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 매체 제출 라벨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저작매체 제출 목록을 미제출하실 경우에는 저작매체 제출에 대한 담당자분들의 검토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점검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원격훈련 심사 시스템 내 주요 입력 정보 및 추가 변경된 입력 정보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정개요서 기본정보 페이지에서는 직업훈련 유형과 과정 구분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직업훈련 유형은 어떤 훈련 사업으로 해당 과정을 운영할 것인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과정 구분은 직무법정 과정, 전문 직무 과정, 공통 직무 과정, 자격증 연계 과정으로 나뉘며 해당하는 특성을 체크하시고 관련 정보를 상세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정개요서 교수진 소개 페이지에 해당 과정에서 활동한 교수진 정보를 입력하기에 앞서서 교강사 메뉴의 훈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교수진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개념으로 사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교수진 개개인에 대한 정보는 해당 교강사 메뉴에서 관리해 주셔야 하므로 교수진 정보와 관련 증빙 서류, 등록 확인서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강사 메뉴에 등록한 교수진 정보를 과정개요서 교수진 소개 페이지에 불러오시면 됩니다. 불러온 교수진의 구분은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교강사는 과정의 NCS 훈련 분류와 동일한 NCS 소분류를 가진 교수진만 선택이 가능하시고 한 과정당 5명의 교강사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원격 훈련의 교강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분야 여부는 2단계 심사위원 심사 영역이므로 심사위원의 판단을 위해 구체적인 전공 및 업무가 표기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교강사의 NCS 인정 여부 결과는 소분류 기준이지만 과정별 훈련 내용에 따라 동일한 NCS 소분류일지라도 과정에 대한 인정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과정개요서 과정 및 양식 등록 페이지에서는 심사 신청 준비가 모두 완료된 LMS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심사 접수 마감일 18시 기준으로 저작매체 제출, 심사 시스템 내 심사 신청, LMS 내 심사 과정 탑재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재직자 원격훈련 지원 한도 설정에 따라 2019년부터 과정심사에서 콘텐츠 개발 정보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정보는 과정개요서 과정 및 양식 등록 페이지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 정보는 크게 자체 개발 과정, 임대 콘텐츠 과정으로 나뉘며 자체 개발 과정은 세부적으로 직접 개발, 외주 개발로 나뉩니다. 특히 외주 개발은 50% 이상 투자하여 직접 개발한 사실이 증빙되어야 자체 개발 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콘텐츠 개발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개발사 정보에는 콘텐츠 개발사명을 입력하시고 개발 기간을 입력하시고 개발 비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비고란에는 공동개발사 등 추가로 기재해야 할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콘텐츠 개발 정보를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실 서류는 크게 계약 서류, 참여 인력 서류, 저작권 등록증, 그 외 기타 서류 4가지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콘텐츠 과정의 경우에는 보시는 4가지 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기존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학습시간 계획서의 내용을 과정개요서 과정 및 양식 등록 페이지로 전산화하고자 원격훈련 심사 시스템이 개편되었습니다. 입력 양식은 기존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학습시간 계획서의 양식과 동일합니다. 수기 입력 시 훈련 구분을 선택하고 재생시간 및 학습시간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학습시간 산정 사유에는 재생시간을 초과한 학습시간에 대해 사유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수기 입력이 아닌 일괄 업로드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으니 기존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학습시간 계획서 양식에 준하여 내용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내 주요 입력정보 및 추가 변경된 입력정보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정개요서 별첨자료를 업로드하실 때에는 각 시트별 정보에 누락이 없고 파일 자체에 오류가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내용 및 방법 시트에는 기존 학습시간 계획서 시트가 심사 시스템 내 입력으로 가름됨에 따라 과정명 및 운영기간 작성란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운영기간 작성란은 2018년 3차 심사부터 삭제되었으나 단기 과정을 선 실시 신고 후 장기 운영하는 운영 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운영기간에 대한 사전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부득이 다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될 경우 부적합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내용 및 방법 시트에는 해당 차시의 훈련 구분 및 세부 내용을 작성하고 NCS 적용 과정 또는 집체 훈련인 경우 NCS 정보를 작성합니다. 또한 심사 등급 산정 정보에 학습 지원 강화 대분류 A, B 등급 등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상호작용 정보를 작성하시고 집체훈련 포함 과정인 경우에는 집체훈련 차시의 세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학사관리 시스템 시트에는 LMS의 주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접속 경로 등과 더불어 관련 화면 캡처 이미지를 첨부하여 작성합니다. 이때 화면 캡처 이미지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능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함께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평가 시트에는 진행 단계 평가, 최종 평가에 해당하는 전체 출제 문항 풀을 시트별로 나누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서술형 문항 또는 과제 문항인 경우 문항 출제 목표를 작성해야 하며 NCS 적용 과정의 경우 해당 문항에 반영된 NCS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제 문항 풀은 유의사항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과정 인정 요건 등을 고려하여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격훈련과정 심사 개요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원격훈련과정 심사 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형식요건 심사입니다. 형식요건 심사에서는 심사 신청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 즉 심사 자료, 과정 인정 요건 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형식요건 심사의 심사 결과로는 승인, 반려보완, 반려확정이 있습니다. 특히 반려확정 시에는 형식요건 심사 이후 단계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심사 준비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려확정의 기준입니다. 반려확정은 심사 신청 정보나 제출한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저장 매체, 과정개요서 별첨자료 등 주요 심사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제출한 LMS 정보에서 심사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려 확정 대상입니다. 특히 접수와 관련하여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과정이 이의 신청을 진행 중인 경우, 부적합 과정을 재심사 등의 유형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동일 과정을 중복 심사 신청한 경우, 기존 적합 과정과 비교하여 유의한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상시 변경 심사의 대상 항목을 정기 심사의 변경 심사로 심사 신청한 경우는 반려 확정 대상입니다. 반려 보완의 기준입니다. 반려 보완은 심사 신청 정보나
제출된 자료의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작성 내용 및 제출 서류에 형식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 심사 자료 간 상이점이 있는 경우, 변경심사 또는 유효기간 연장심사로 신청해야 하는 과정을 최초 심사로 심사 신청한 경우 등은 반려 보완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반려 보완으로 안내될 수 있으며 반려 보완된 과정은 반드시 재접수해 주셔야만 형식 요건 심사 이후 단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심사입니다. 1단계 심사에서는 형식 요건 심사의 승인, 재접수된 반려 보완 과정에 직무수행 적정성, 원격훈련 적정성, 훈련 등급 적정성에 대해 심사합니다. 직무수행 적정성과 원격훈련 적정성은 적합, 부적합의 심사 결과로 안내되며 훈련 등급 적정성은 A, B, C 등급의 결과로 안내됩니다. 먼저 직무수행 적정성입니다. 직무수행 적정성은 훈련 과정이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체크리스트로는 직무 및 직무 능력 향상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 훈련 내용의 구성이 유기적이지 않은 전혀 다른 주제의 조합인 경우, 타 부처의 정부 지원을 받는 과정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체크리스트 등 원격훈련 신청 제한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 차시 이상 포함하고 있을 경우 직무수행 적정성 부적합 대상입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직무수행 적정성과 관련하여 훈련 대상에 따라 직무 관련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과정에 대해 대상 한정을 부여합니다. 또한 동일 과정이라도 직업훈련 유형에 따라 직무수행 적정성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주 지원규정 제5조, 근로자 지원규정 제6조를 비교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격훈련 적정성입니다. 원격훈련 적정성은 훈련 과정이 원격훈련 과정으로서 기본 요건과 자기주도적 훈련 형태를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체크리스트로는 원격훈련 과정으로서 기본 요건이 미흡한 경우, 반드시 실습이 요구되는 기능 연마 과정인 경우, 문제풀이 및 해설이 주된 목적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유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할 경우 원격훈련 적정성 부적합 대상입니다. 훈련 등급 적정성입니다. 훈련 등급 적정성은 훈련 과정 구성 요소 및 전략에 따른 등급별 대분류 내 세부 항목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A등급과 B등급은 대분류 항목의 각 등급별 요소를 3개 이상 충족하셔야 하며 C등급은 원격훈련 과정으로서의 최소 요건이므로 이에 미흡할 경우 원격훈련 적정성 부적합으로 안내됩니다. 훈련 등급 적정성은 훈련기관이 선택한 등급 요소에 준하여 심사하므로 관련 신청 등급 자료를 충분히 작성 및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등급 요소에 미흡하거나 제출 자료가 미흡하여 인정이 어려운 경우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신청 등급을 조정하여 안내합니다. 훈련 등급 적정성은 크게 훈련 콘텐츠 품질 우수성, 훈련 방법 특화, 산업 현장성, 학습 지원 강화, 평가, 5개의 대분류로 나뉘며 세부 등급별 요소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훈련 콘텐츠 품질 우수성입니다. 훈련 콘텐츠 품질 우수성 항목은 201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심사위원회 판정을 기반으로 평가 준거 달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합니다. 평가 준거는 전달 방식 우수성과 내용 우수성 및 최신성이 있으며 매우 우수 A, 우수 B, 보통 C등급으로 부여됩니다.
전달 방식 우수성의 세부 평가 준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집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 콘텐츠 내용 우수성 및 최신성의 세부 평가 준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 콘텐츠 품질 우수성은 1단계 훈련 등급 요소에 해당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2단계 심사 항목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계해서 설계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방법 특화입니다. 훈련 방법 특화 항목은 집체훈련 포함 여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합니다. A등급 또는 B등급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집체훈련 포함 과정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집체훈련 포함 과정 편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상세 내용은 자료집 343페이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현장성입니다. 산업 현장성 항목은 NCS 적용 여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합니다. A등급 또는 B등급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NCS 적용 과정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NCS 적용 과정 편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며 상세 내용은 자료집 360페이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CS 능력 단위 요소를 적용했더라도 40% 미만 적용이거나 NCS 및 NCS 훈련 기준 미개발 직종은 NCS 비적용 과정에 해당합니다. 학습 지원 강화입니다. 학습 지원 강화 항목은 훈련 과정과 훈련생, 교강사 간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합니다. A등급은 교강사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화 맞춤화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훈련생 참여 활동과 이에 대한 교강사의 적시적 피드백이 요구됩니다. A등급 요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4가지의 신청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하며 신청한 내용이 A등급 요소에 미흡하거나 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등급 하향 조정 또는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B등급은 개별화 맞춤화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훈련생의 학습 활동과 이에 대한 기능적 피드백이 요구됩니다. B등급 요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신청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하며 신청한 내용이 B등급 요소에 미흡하거나 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학습 지원 강화 항목의 A, B 등급 요소에서 보충심화 학습 자료를 제공하실 경우 해당 보충심화 학습 자료는 반드시 훈련 내용 외에 훈련 기관 또는 교강사가 직접 가공한 추가 학습 자료만 인정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등급은 원격 훈련 과정으로서의 최소 요건이므로 이에 미흡할 경우 원격 훈련 적정성 부적합으로 안내됩니다. 평가입니다. 평가 항목은 최종 평가의 설계 및 구성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합니다. A등급은 개별화 맞춤화된 현업 적용형 과제를 출제해야 하며 훈련생 특성에 따른 현업 사례와 이에 대한 실제 적용 방안 작성이 요구됩니다. A등급 요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신청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하며 신청한 내용이 A등급 요소에 미흡하거나 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등급 하향 조정 또는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B등급은 다양한 평가 방법 또는 평가 유형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훈련 등급 적정성의 평가 항목은 최종 평가가 대상이므로 진행 단계 평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평가 방법이란 시험, 과제, 토론 등
최종평가의 수행 형태가 다양한 경우를 의미하며 다양한 평가 유형이란 문제 유형이 서술형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서술형이란 문장 형태의 답안을 유도하고 교강사가 직접 답안을 확인하여 첨삭하는 평가 유형입니다. C등급은 원격훈련 과정으로서의 최소 요건이므로 이에 미흡할 경우 원격훈련 적정성 부적합으로 안내됩니다. 평가 항목에서 최소한 C등급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2단계 심사 항목과 관련하여 평가 활동으로 적정하지 않을 경우 최종 심사 결과 부적합될 수 있으니 연계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심사입니다. 2단계 심사에서는 1단계 심사 적합 과정에 대하여 훈련 분량 적정성, 학습 계획 활동 적정성, 학습 수행 활동 적정성, 평가 참여 활동 적정성, NCS 적정성에 대해 심사합니다. 훈련 분량 적정성은 적합, 분량 조정, 부적합의 심사 결과로 안내되며 학습 계획 활동, 학습 수행 활동, 평가 참여 활동 적정성은 적합, 부적합의 심사 결과로 안내됩니다. NCS 적정성은 인정, 분류 조정, 불인정의 심사 결과로 안내됩니다. 먼저 훈련 분량 적정성입니다. 훈련 분량 적정성은 신청한 훈련 분량이 적정하게 상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신청한 훈련 분량이 적절한 경우에는 적합, 신청한 훈련 분량에서 조정되어 인정되는 경우 분량 조정, 신청한 훈련 분량이 1시간 미만이거나 제출한 심사 자료를 근거로 훈련 분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부적합 대상입니다. 훈련 분량은 크게 학습 활동 훈련 분량과 평가 활동 훈련 분량으로 나뉩니다. 학습 활동 훈련 분량은 차시별 시간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원격 훈련의 경우 차시별 기준 시간은 학습 시간 25분이며 이를 충족하실 경우에는 1시간에 준하여 인정됩니다. 평가 활동 훈련 분량은 다음의 기준을 따릅니다. 평가 활동 훈련 분량은 학습 활동 훈련 분량 및 최종 평가의 구성에 따라 최대 2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특히 최종 평가의 구성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 활동 훈련 분량이 16시간 이상이고 시험 20문항 이상, 과제 3문항 이상 출제하는 경우 시험 단독 출제 조건 1시간을 충족하고 과제 단독 출제 조건 1시간을 충족하므로 최대 2시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학습 계획 활동 적정성입니다. 학습 계획 활동 적정성은 학습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 계획 수립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체크리스트로는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 계획 수립, 교강사 풀 적정 여부, 훈련 목표 및 대상의 설정의 적정 여부 등이 주요합니다. 특히 집체훈련 포함 과정의 경우 집체훈련 과정 심사에 준하는 심사 기준을 추가 적용하므로 유의하여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수행활동 적정성입니다. 학습 수행활동 적정성은 훈련 내용 및 훈련 과정 설계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체크리스트로는 LMS 내 과정 학습 가능 여부, 훈련 목표, 훈련 대상, 훈련 내용 간 연계 적정 여부, 훈련 내용의 오류 및 최신성 미흡 여부, 훈련 내용 전달의 적정 여부 등이 있습니다. 학습 수행활동 또한 집체훈련 포함 과정의 경우 집체훈련 과정 심사에 준하는 심사 기준 및 혼합훈련으로서 원격훈련과의 연계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추가로 심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참여활동 적정성입니다. 평가 참여활동 적정성은 훈련 목표 달성과 훈련생 성과 측정, 과정 인정 요건에 충족하는 평가 문항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체크리스트로는 평가 방법의 적정 여부, 평가 내용의 오류 여부, 출제 목적, 배점 및 채점, 피드백의 적정 여부, 과정 인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진행 단계 평가는 최종 평가와 달리 출제 문항수, 시험 시간 등 일부 과정 인정 요건이 미적용되는 예외 대상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최종 평가에 앞서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진행 단계 평가에 최종 평가와 중복되는 문제를 출제할 경우 부적합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최종 평가의 출제 문항수, 시험의 응시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종 평가의 출제 문항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평가 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 부적합될 수 있습니다. 최종 평가의 평가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실 경우엔 과정 인정 요건에 따라 반드시 시험 시간에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적정 시험 시간은 20문항 출제 시 최대 60분 수준이므로 유의하여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CS 적정성입니다. NCS 적정성은 훈련 과정에 대한 NCS 훈련 분류 및 능력 단위 요소 반영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NCS 비적용 과정은 NCS 훈련 분류 적정 여부 심사 대상이며 NCS 적용 과정은 NCS 훈련 분류 및 NCS 반영 비율 적정 여부 심사 대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NCS 훈련 분류에 대한 적정 여부는 NCS 비적용 과정과 NCS 적용 과정 모두 심사 대상으로 합니다. NCS 훈련 분류는 훈련기관이 신청한 NCS 세 분류를 기반으로 심사를 진행하지만 신청한 NCS 세 분류가 훈련 내용에 적정하지 않은 경우 다른 NCS 세 분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NCS 반영 비율에 대한 적정 여부는 NCS 적용 과정만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NCS 반영 비율은 훈련기관이 신청한 NCS 능력 단위 요소를 기반으로 차시 단위 심사를 진행하되 신청한 NCS 능력 단위 요소가 훈련 내용에 적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NCS 비적용 차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NCS 적용 차시 조정에 따라 NCS 반영 비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NCS 비적용 과정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NCS 적용 과정은 NCS 적용 과정 편성 기준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훈련 분류는 주요 NCS 세 분류에 다른 세 분류를 포함하여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개 차시에는 한 개의 능력 단위 요소만 반영하실 수 있으며 한 개 차시에 다수 능력 단위 요소를 반영할 경우 해당 차시는 NCS 비적용 차시로 조정됩니다. 차시 목표에는 해당하는 능력 단위 요소의 모든 수행 준거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차시명은 해당 차시에 적용된 능력 단위 요소명을 충분히 포함하셔야 합니다. 이외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집 360페이지 부침 자료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터넷 원격 훈련 과정 심사 세부 사항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